안녕하세요. 위젤라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내적 성장 프로젝트로 모였는데요. 함께 모인 분들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닉네임으로 소개 잠깐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묵은지입니다. 김PD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잔다르크입니다. 우와, 네, 반갑습니다. 닉네임 오늘 처음 함께 하시는 잔다르크님. 네. 닉네임도 멋지네요. 네, 제가 네. 글 쓰는 모임에서 네. 저의 성격과 뭐 행동과 하는 걸 보고서는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오, 네. 정의의 사도군요. 아,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의를 위해서는 불같이 일어나는. 그렇죠. 네. 와, 멋지다. 네. 오늘도 기대를 해볼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기 보이는 분, 오늘 주제에 걸맞는 분처럼 보이나요? 오늘 주제가 왜 그렇게 열심히 사나요? 라는 질문으로 주제를 잡았는데요. 열심히 사는 분 되게 많죠. 여러분도 열심히 사셨죠? 많죠. 늘 열심히 살았죠. 그죠? 어떠세요, 마리님은? 저는 열심히 살지는 않고 사실 듬성듬성 삽니다. 지금도. 네. 근데 남들이 보기에 열심히 산다고 해서 참 앞뒤가 안 맞는다 싶어요. 맞아요. 내가 생각하는 나랑 그게 많이 다른데, 잔다르크님은 이름처럼 열심히 사셨을 것 같아요. 아, 네. 열심히도 살고요. 네. 재미있게도 살고요. 와, 멋지네요. 네. 저는 지금 마리님이 말씀하신 거랑 되게 비슷한 느낌을 갖고 살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저보러 어떻게 그렇게 매일 뭔가 하고 열심히 사냐고 그래요. 대학 친구들도 그렇고 지금 주변에서 만난 사람도 그렇고. 근데 사실 저는 제가 저를 볼 때 되게 게으르다는 걸 알고 있고 수시로 게으르거든요. 그런데 그 괴리감 속에서도 사실 계속해서 마음은 분주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몸은 안 움직여도 마음은 분주하면서 다른 사람이 열심히 산다는 말에 약간의 죄책감도 가지면서 그렇게 살 때도 좀 많았던 것 같고, 지금은 조금 그것에서 벗어나 있지만 저를 좀 채찍질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은 털썩 저렇게 주저앉듯이, 아니면 집에 누워버려서 누워가지고 아무 일도 하기 싫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막 이렇게 지낸 적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열심히 살다가 현타 온 적 있으신가요? 그것도 많죠. 어떤 때 그러셨어요?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뭐 결과가 나올 때라든지 아니면 나와는 전혀 내의 노력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모든 일들이 흘러가거나 네. 또는 내 의지라고 계속 전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네네. 그것보다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영역들이 많잖아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만났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약간 놓아버림도 있을 때가 있고 어쩔 때는 뭐 그냥 순리라는 것도 한번 다 되짚어 생각할 때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명상을 하시는 분이라 벌써 답을 알고 계셔가지고. 네. 네. 그래서 각자의 삶에서 그런 어느 순간 되게 열심히 살다가 그것에 내 속도가 안 된다거나 그것에 지쳐버렸을 때 번아웃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실질적인 주제는 번아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다 거기서 나가 떨어져서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기력해지는 순간이 오거든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한참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들, 뭐 번아웃 온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주부들도 번아웃 되게 많이 오지 않나요? 주변에 보면은 정말 열심히 아이를 키우고 나서 어느 순간 이게 뭐지? 하는 순간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직업과 무관하게 삶에서 누구한테나 한 번씩 오는 게 번아웃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네. 그래서 쉼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마음의 쉼이 없으니까, 몸은 쉬더라도. 그래서 번아웃에서 빠져나오는 게 그렇게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잔다르크님도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랬는데요. 아니요. 네. 저는 이제 작년에 좀 몸이 좀 많이 아팠어가지고요. 거의 뭐 6개월 동안 거의 저는 그때 번아웃이 왔다가 네.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그 집에 이제 한 3일 정도 있으면서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네. 이제 그때부터 저도 제 꿈을 찾으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작년에 한 6개월 동안 번아웃을 겪으면서 제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살아온 것만큼 주변 사람들이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살아? 그래도 너한테 뭐 얻는 게 뭔데? 이런 거를 현타가 와가지고요. 오, 네. 맞아요. 네.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냥 꿋꿋하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네. 제 삶을 찾아가려고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네. 궁금한 게 있어요. 그 네. 번아웃이 오기 전과 후가 지금 달라진 건데, 그쵸. 번아웃이 오기 전에는 어떻게 사신 건가요? 번아웃이 오기 전에도 저는 뭐 그래도 열심히 산다고 저는 나름대로 살았어요. 네, 어떻게 예를 들면 추상적으로 예를 들면? 열심히라면 예를 사람들이 들면? 모르니까. 그쵸. 네. 뭐 결혼 전에는 회사 일을 열심히 했고요. 네. 결혼해서는 남편한테 집밥을 해주면서 또 아.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한테 거의 이제 올인하듯이 책도 많이 읽어주고 놀아주기도 많이 하고 뭐 여행도 많이 다니고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제 바로 옆에 있는 분이 저한테 현타를 딱 주시더라고요. 네. 바로 결혼해서 옆에 계신 분? 바로 옆에 계신 분이 그분이요? 네, 그분께서 대부분 그분이 많이 주죠. 그렇죠. 그분이 많이 주시죠. 다른 사람보다 더 저한테 현타를 딱 주더라고요. 맞아요. 왜 그렇게 몸 관리를 못해서 몸이 아파졌냐 이렇게 이제 현타를 딱 줘서 다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요즘엔 뭐 다시 운동도 하고 이제 좋은 사람 만나면서 좋은 에너지를 얻으면서 전 좀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요. 그래서 잠을 안 자면서도 새벽에 뭐 카레도 만들고 음식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청소 설거지도 하고 근데 낮에 이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내 할 일을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최선을 다했는데 아프셨군요. 그쵸. 최선을 다했는데 몸에서 이제 나타난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네. 무리를 하니까. 네, 그렇죠. 어떤 증상이셨어요? 저 지금 여러 가지 병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요? 네, 겉은 조금 멀쩡해 보이는데 네. 목 디스크가 좀 있어가지고요. 네. 뭐 대학병원에 뭐 주사도 맞으러 다니기도 하고 신경 주사. 네. 그리고 뭐 허리 협착도 2군데 있고. 어머. 그리고 무릎에 연골이 없어가지고 어머. 너무 집안일을 열심히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 어머나. 연골이 없어서 젊은 사람으로서는 나타날 수 없는 그 줄기세포 수술을 해야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이고요. 와. 네. 아니 진짜 이거는 제가 듣던 중 최고치인데요?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저기 족저근막염이 있어가지고요. 네. 걸을 때 왼쪽은 꼭 신발을 좀 이렇게 슬리퍼를 신어야 돼요. 되게 이렇게 계속 아파가지고 삐끗삐끗해서요. 근데도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책도 보고 글도 쓰고 낮에 사람들 만나고 되게 활동적으로 잘 지내고 있어요. 와. 네. 혹시 애니어그램 해보셨나요? 그 뭔지 모르겠네요. MBTI는 그거 네, 뭐 나오셨어요? 찾아봐야 됩니다. 네. 그거 오바마 대통령 나오는 그거더라고요. 그 유명 인물 중에 네. 뭔지 궁금하네요. 오바마 대통령을 몰라가지고. 네, 제가 좀 이따 찾아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사시고 번아웃이 정말 심하게 오시고 일단 몸이 상했네요. 몸이 상하고 몸이 상해도 나는 꾸준히 열심히 그냥 사셨는데 네, 똑같이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남편이 너는 왜 그렇게 아프냐? 아프냐? 왜 자기 몸 관리를 그렇게 못하냐? 네. 그거에 대해서 본인은 스스로 본인한테 불만이 없으셨군요. 아파도 열심히 해야 된다. 아파도 열심히 더 제가 활동을 해야 안 아팠어요. 저는 사람들을 만나서 낮에는 활동을 하고 네, 외향적이긴 해요. 네네. 그러시네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남편이 살리신 걸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저를 여기서 더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굉장히 강해졌어요. 더. 굉장히 궁금해지는 게 네. 남편분의 아침밥을 끊으셨나요? 남편이 이제 회사에서 아침밥은 넣기 때문에요. 일주일은 아침밥을 회사에서 먹고요. 네. 일주일은 저는 삼시세끼 지금까지 아이들을 항상 아침을 밥을 해줬던 16년간 네. 밥을 하던 사람입니다. 지금 끊으셨나요, 그거를? 아니요. 계속 드시는 하고 건 계시죠? 똑같아요. 네. 네, 그럼 뭐
똑같이 불편함을 못 느끼기 때문에 계속 투덜거리실 거예요. 네네. 불편한 거 전혀 없고요. 저는 정말 잔소리 좀 안 하는 편입니다. 그러시니까. 네. 그러니까 배우자 되시는 분께서 왜 몸을 안 사리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딱 아침밥을 끊고 불편함을 주기 시작하면 그 순간에 알죠. 그렇죠. 근데 네, 근데 그러지 지금 않고.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지금도 계속, 잔다르크님은 그게 똑같이요. 똑같이 하시니까 계속해서 배우자 되시는 분은 넌 못하는데 그렇게 아프니 소리를 계속 하시지 않을까. 네, 저보고 쓰러져 있으래요. 아프면. 근데 한 그런데 번도 쓰러져 본 적은 그러니까 없어요. 한번 쓰러져 쓰러져도 계셔보실- 기어 나와서라도 해야 그러니까요. 되는 성격이라서. 잔다르크 맞으시네. 아, 네. 네. 오바마 대통령의 MBTI가 ENFJ입니다. 네, 아, ENFJ, ENFJ.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느낌 오네요. 네. 와요. 느낌 빡 오네요. 아, 네. 저는 INFJ인데 J가 심하지 않아서 자주 누워 있어요, 저는. 네. 자주 누워 있고 저는 제 몸이 너무 소중한데 기력도 없고. 근데 여하튼 비슷한 게 있네요. NFJ가 있어서. 네. 근데 그 더덕님 같은 경우는 본인 몸을 사리는 스타일은 아니세요. 근데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잔다르크 님도 본인 몸을 사리는 분이 아니시고 주변 분들을 챙기시는 게 훨씬 더 최적화되어 있으신 분이셔서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농담처럼 얘기 드린 배우자한테 아니면 아이들한테 밥을 끊어라. 그러니까요. 이거 못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쵸. 해놓고 그래- 오늘도 아침에 다 준비해놓고 그러니까 오고. 절대로 그래서 그분들은 잔다르크님이 왜 아픈지 아니 아픈 맞아요. 이유를 절대 이해 못 해주실 거예요. 전 아파도 새벽 4시, 5시에 그러시니까. 일어나서 카레 만들고 그쵸. 그래요. 네.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안 하면요? 네. 글쎄요,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남편이 하기도 해요. 아. 요즘 들어서. 아, 네. 네, 요즘은 제가 네. 네, 놓고 나가버려요. 아, 잘하셨어요. 그냥. 네. 네. 네, 그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필요한 좋습니다. 겁니다. 그래도 네. 하신다 다행히도. 아, 네, 네. 이제 시작했어요. 네, 네. 그 번아웃의 증상 얘기했는데 이것에 해당되지 않으시는 페이지도 못 분이에요. 넘어갔어. 네. 아무것도 하기 싫어진다. 성과를 내도 뿌듯하지 않다. 공감 에너지가 떨어진다 했는데 저 두 번째 성과를 내도 뿌듯하지 않다 말고는 계속 지속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네. 근데 어쨌든 이런 것이 올 때 내가 나를 알아채야 되는데 사실 알아채지 못하면 거기서 더 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저는 가끔씩 몸도 이 자연의 섭리, 신의 섭리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어디가 너무 많이 써서 문제가 생기면 염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뻐근하고 아프잖아요. 그럼 쉬란 뜻이거든요. 그렇죠. 감기가 걸린다는 것도 너가 너무 무리해서 지금 면역력이 떨어졌어. 쉬어라 하면서 아프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거스르지 않고 우리가 따르면 되는데 아파도 약 먹고 회사 나가야 되고 아파도 내 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자연이 알려주는 지혜를 우리가 거스르고 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증상이 온다는 건 어떻게 보면 나한테 표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번아웃을 유발하는 요소들이 있대요. 그게 이제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거.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하는 거. 이거 회사에서 일을 주면 밤새고도 해야 되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 있죠. 나도 모르게 아까 묵은지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통제할 수 없이 오는 어떤 사건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게 물밀듯이 계속되면은 번아웃이 오죠. 이게 인간은 내가 뭘 통제하고 싶어 하거든요. 잔다르크님도 내가 밥을 해야겠다고 통제하고 싶어 하듯이 통제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게 또 지속되면 번아웃이 오고 그다음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또 나름 노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 없어. 알아주지 않는다거나 뭔가 적절한 어떤 뭔가 보상 체계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럼 계속 하는데도 보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커뮤니티, 이건 뭐냐 하면 약간 어떤 곳에서 내가 함께 하는 사람들 속에서 뭔가 같이는 하고 있는데 왜 따로 떨어진 왕따 느낌? 약간 이런 게 계속되잖아요. 관계 속에서. 그럼 또 번아웃이 와요. 내가 뭐가 잘못됐나? 이런 느낌이 들면서 관계 안에서 또 내가 고립될 때 번아웃이 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페어니스라고 돼 있는데 저게 공정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을 때 내가 불공정한 처우를 받고 있어.
그게 너무 지속돼 오래됐어 이럴 때 이제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요. 그다음 번아웃을 유발하게 되고 그다음 내가 하는 일이 가치 없게 느껴지는 날이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늘 이게 의미 있다고 늘 해왔는데 다 쓸모없어 이렇게 느껴지면 그걸 느끼는 순간 이제 번아웃이 오는 거죠. 네. 여기서 재미있는 거는 네. 이제 더덕님하고 저의 기질 차이가 딱 느껴지는 대목이 네네.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걸까요? 커뮤니티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실 때 네. 번아웃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거기서 인정을 못 받거나 이런 네. 표현을 쓰시잖아요. 네. 저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쓰나요?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방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기질적인 차이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데 어쨌든 커뮤니티 때문에 생기는 번아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이 불필요하게 더 들어가는 거죠. 맞아요. 그런 경우에 번아웃이 올 수 있는데 번아웃이 커뮤니티 때문에 번아웃이 오는 게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렇죠. 사람마다 거기서 힘듦이 좀 다르겠죠. 기질마다 그러니까요. 다를 것 같아요. 커뮤니티가 분명히 필요한데 동시에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게 맞아요. 커뮤니티라서. 그래서 요즘 직장 다니는 직장에 취업하기도 힘든데 취업한 젊은이들이 굉장히 빨리 그만두잖아요. 그 그만두는 이유 중에 무엇가 있을까 보면은 저 밸류도 있을 거고요. 뭔가 일이 나한테 별로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것 같아. 그러면 금방 그만두기도 하고 그다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 이거 굉장히 많더라고요. 뭔가 말이 안 통해. 거기서 같이 일하고 싶지 않아. 이게 상당히 크더라고요, 요즘은. 일을 열심히 한다보다는 나한테 맞는 일을 찾겠다는 그런 분위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까 묵은지님이 얘기하신 부분에는 컨트롤 쪽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는. 저 커뮤니티라는 아니요, 연관이 아니요, 여기 있는 저 번아웃을 통제. 유발하는 것 중에 나한테 온 게 컨트롤할 수 없는 게 왔을 때 내가 가장 감당하기 좀 힘들었다. 오늘은 마리님은 네. 없으세요? 좋겠다. 네, 다 그냥 무념무상 이렇게 다 흘려보내시는군요. 저는 깊이 안 들어가요. 뭐 많은 걸 통제하고 싶지도 않고. 네. 커뮤니티도 저도 그닥 사람한테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쓰는 편이 아니라서. 네. 사람을 좋아하시는데 많이 하는데 안 쓰시는 많이 안 써요. 참 대단하신 내공이 있으세요. 네, 그리고 저는 딱 받은 만큼만 하기 때문에 뭐 제일 부러워요, 저는. 쿨하죠. 네. 쿨한데 아마 번아웃이 될 정도로 힘을 안 쓰는 거는 제가 봐도 마리님은 그러신 것 같아요. 혹시 네. 힘이 워낙 좋으셔서 힘을 쓰고 있는데 못 느끼시는 거 아니세요? 아니 그건 아니라 한 5년 전인가 그게 번아웃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어차피 사는 거 비슷하다라고 느꼈던 게 현타가 온 적이 있군요. 네, 그때 이제 종교 그때 신앙 받아들일 타이밍이 딱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럼 그런 게 있으셨던 거네요. 네. 근데 그 전에도 그닥 그렇게 그럼 그 심하진 시점에는 않았던 거예요. 뭐였을까요? 그 중에 가장 뭔가 나한테 왔던 게 저 밸류는 어떤 의미로 여기에서 쓰여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떤 삶의 가치 이런 쪽이었던 것 같아요. 삶에서 네, 내가 의미, 의미, 예, 가치, 의미. 그 외에는 여기서 말씀하신 요소들은 없었던 것 같고 의미 쪽에, 뭐 삶의 의미 쪽에. 그렇군요. 예. 아까 리워드 말씀하셨잖아요. 받은 네. 만큼 한다. 네, 저는 네. 이미 다 그런 게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회사에서 인간관계는 딱 일한 만큼만 한다. 어. 다 정해져 있었는데 그 삶의 의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정의가 안 내려졌던 모양이에요. 네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때 정의가 내려져서 그 다음은 이제 괜찮아지셨군요.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게 결국은 사실 내가 산다는 건 내 속에서 내가 나를 느끼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알게 되면 사실 되게 말끔해지거든요. 삶이.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고 뿌연데 자꾸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이리저리 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엄한 데 힘을 쓰다가 이제 번아웃이 오게 되는데 내가 뭘 원하는지가 명확해지면 그러면 훨씬 더 나를 내 삶에서 자유롭게 나를 좀 보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좋죠. 그게 좀 일찍 오셨네요. 5년 전이면 상당히 지금 어리신데. 일찍 온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20대. 처음 들어보는. 네. 요즘 독서 모임 가면 젊은 분들은 일찌감치 그걸 다 그럼요. 예, 정의 내리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 세대 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사회가 시키는 대로 좀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좀 속 터지겠죠. 내 말대로 안 들으니까. 컨트롤해서 번아웃이 오는군요. 부모들에 의해서. 부모들은 거기서 네. 번아웃 많이 와요. 네. 내 맘대로 안 된다. 거기서 진짜 확 오죠. 어느 순간. 근데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나 이렇게 보게 되면 굉장히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새마을 운동 정신으로 맞아요. 열심히 달려갔는데 어느 순간에 뒤돌아보니까 내가 없는, 내가 껍데기 같은 맞아요. 그런 느낌들을 받는 경우들이 많은데 요즘 세대들 같은 경우 좀 다르게 접근을 해서 그쵸.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에 목표를 두고 그걸 알았는데 여기서도 그런데 깔끔하진 않은 게 열심히 한다고 무조건 결과가 생기지도 않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리워드나 이런 페어네스 요즘 불공정에 대한 불공정에 거, 대한 게 네, 굉장히 엄청나죠. 이슈가 많이 되잖아요. 저런 데서 번아웃을 또 느끼는 것 같긴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를 열심히 추구했을 때 번아웃이 안 오긴 힘들어요. 욕구를 사실 내려놓고 나서야 번아웃에서 해결되는 거라. 그리고 또- 젊을 때는 욕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더덕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기본적으로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부모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요구하는 걸로 달려갔을 때 번아웃이 오면 그나마 잡아내기가 좀 쉽고 맞아요. 그나마 다시 충전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반면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60년을 살았는데 갑자기 번아웃이 오면 아 이거 회복하기 정말 힘들 것 그래서 같아요. 번아웃이 체력도 안 떨어지고. 오려고 그 그 고집대로 사시죠.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정말 안 오면 다행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참 그 자기 가치관을, 자기 세계관을 형성하고 그거를 이해하고 나를 돌아보고 이게 참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모호한 어떤 경계선상에서 번아웃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번아웃 간이 자가 진단이 있는데요. 1.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스스로에 대해 자신이 없다. 아, 나 오늘 하루 어떻게 하지?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2.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고 깜빡깜빡한다. 이건 전 국민 아닌가요? 네. 3. 이전의 일들이 요즘 들어 유독 화가 난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냥 괜찮았던 일들이 갑자기 뭔가 화가 나고 아, 왜 이러지? 막 이러면서 조그만 거에서 화가 확 나는 그런 순간이 있죠. 4. 어디론가 멀리 떠나고 싶다. 아, 저 이 얘기 어떤 예전에 알던 부부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그 남편분이 그 얘기를 해서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진짜 산속으로 절로 떠나고 싶다고. 그때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미 그때 번아웃이 왔던 거죠. 괜찮으세요 그분 지금? 아니 그분이 아이가 고등학교 때까지 버티다가 조그만한 용달 불러서 짐 싸서 그분 나가셨어요. 집을 떠났어. 정말 떠나셨네요. 정말 떠났어요. 절로 가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네. 그래서 그걸 되게 오래 버틴 거죠.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그러다 고등학교 때 진짜 짐을 싹 싸서 이사 나갔어요. 그래서 그 와이프는 정말 황당하죠. 그분 뵀을 때 되게 겉으로는 밝으셨거든요. 네. 되게 좋은 사람 좋은 분이었는데 뭔가 얘기할 때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감지가 됐었거든요. 이분 되게 힘들구나. 저도 자주 저런 얘기하지 않나요? 김PD님은 멀리 늘 여행을 가고 싶어하죠. 네. 원래 남자들의 로망이 네. 나중에 나이 들면 나는 자연인이다 이렇게 살고 싶어 하시는 게. 전 아닙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도시가 좋은데 그런 네. 분들은 이제 맑은 공기 마시면서 혼자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은 꿈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자연을 좋아는 하는데 그 자연인이다의 그런 모습으로 살고 싶지는 않아요. 네, 맞아요. 힘든 거 싫어하세요. 힘든데. 네. 맞아요. 그걸 몰라서 하시겠다고 제가 봤을 때는 시골 가가지고 그렇게 자연인으로 살다가 또 번아웃이 오실 거예요. 아, 그렇죠. 너무 힘들다 이거. 맞아요. 왜 감자 캐기, 고구마 캐기 그런 실습 한번 가잖아요. 그러면 한 고랑도 안 팠는데 벌써 힘들잖아. 그래서 네. 그 예전에 그 뭐죠 텃밭 이렇게 네. 해주는 거 있었잖아요. 주말 농장. 네. 그 안 와가지고 사람들이 잡초 무성해지고 그쵸. 그런 상황이 무성해지죠. 생기잖아요. 네. 번아웃이 빨리 오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5번. 이전에 즐거웠던 일들이 무미건조하고 행복이 느껴지지 않는다. 예전에는 그게 즐거웠어. 근데 지금은 해도 즐겁지 않아. 이런 느낌이 온다. 저 중에서 3개 이상이 되면은 이게 간이 진단이잖아요. 3개 이상이 오면은 조금 적극적으로 좀 제대로 된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더 이제 심해져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아침 일어날 때마다 스스로에 대해서 이제 자신이 없거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거나 요즘 들어 유독 화가 잘 나거나 멀리 갑자기 떠나고 싶다거나 즐거웠던 일들이 요즘 별거 아닌 것 같고 행복이 느껴지지 않는다거나 이 중에 3가지 이상이면 한번 스스로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블라인드 지수에서 2020년도에 이제 서베이를 진행했는데요. 이게 이직을 시도했던 사람과 번아웃이 왔던 사람이 얼마인가 그거를 이제 체크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2019년도와 2020년도를 비교하는 건데요. 2020년도가 이제 코로나 시작되고 한참 뭔가 미래가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잖아요. 그래서 그 50%를 기준으로 해서 이직 시도는 35% 정도에서 50% 정도까지 확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번아웃 경험은 그전에도 많았어요. 65% 이상 경험이 있다고 했고요. 그게 이제 70% 이상으로 늘어난 거죠. 근데 그 번아웃이란 게 사실 코로나 시기에 집에 아이들이 있고 남편들이 집을 안 나가면서 다들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게 나갈 사람은 나가줘야지, 학교도 가고 회사도 가줘야지. 집에 복작복작 있으니까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했거든요. 집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올랐나? 아, 그랬나요? 사람이 루틴이 있잖아요. 그러다 그 루틴이 깨졌을 때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번아웃 실험을 했는데 이게 좀 재밌게 했더라고요. 그 주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들 한 70명, 그러니까 기저질환 없고 평소에 스트레스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을 쫙 다 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번아웃 위험군, 번아웃 비경험자 이렇게 2군데로 나눴죠. 나누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실험을 합니다. 어떤 실험을 하냐면 어떤 감정 상태에 놓이게 이렇게 저렇게 뭔가 영상을 보여주고 이러면서 그렇게 하다가 한 3초 정도 그런 소리 아세요? 굉장히 신경 거슬리는 소리. 고주파에 네, 그런 소리. 끼끼끼 막 이런 소리. 그 소리를 한 3초 정도 들려줘요.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생기고 반응을 하는지. 물론 그런 소리는 누구나 기분이 나쁘죠. 이렇게 뭐 칠판 긁는 소리라든지 뭐 하여튼 아니면 막 어린애들이 막 소리 고함 지르면서 막 떼쓰는 소리 뭐 이런 거. 돌고래 소리 내는 거. 네네, 그런 거 힘든데 그거를 번아웃 진단 쪽에 가까운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에 비해서 강하게 부정적인 반응을 더 많이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이 편도체라는 게 있습니다. 뇌 안에. 그 편도체에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훨씬 더 이제 강화되는 거죠. 그 부분이. 그러면서 우리도 순간순간 인간이니까 불안, 공포를 느끼잖아요. 어떤 사건이 왔을 때 비가 그저께처럼 폭우가 막 내린다거나 이러면 이제 불안하잖아요. 그럴 때 그거를 어느 정도 지나면 이렇게 워워 시켜주는 조직이 어디냐면 전대상 피질이라고 있대요. ACC라고 하는데 이게 전두엽 근처 안쪽에 있잖아요. 요게 감정을 조절하는 부위와 연결이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연결되는 곳이 연결이 딱 되면 불안도를 샥 내려주는 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어때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거리를 끊어버린다는 거죠. 끊어서 이 번아웃이 특정한 인지적 결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니까 인지적이란 건 뇌 안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것이 아까 그런 불안이나 공포를 줄여주는 것도 문제가 생기지만 또 이런 것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실행 기능, 기억력, 주의력. 그러면서 부주의해지는 거죠. 뭔가 날카로워져 있을 때 뭘 하면 실수도 잘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 왔을 때 보통 그런 생각을 하죠. 왜 이런 일은 나한테만 오는가?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그러면서 내가 무슨 잘못이 있나? 내가 찌질한가? 내가 능력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하곤 하거든요. 번아웃이 올 때 이게 보통 같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뭐 잘 사는 사람들, 직장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멀쩡하게 막 너무 행복해 보이는 옆에 집 가족들 보면 내가 비교되고 그랬나요? 네, 그랬습니다. 네.
그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아, 저는 진짜 더 열심히 살고요. 네. 가족한테, 주변 친구들이 그래요. 그 아이들한테도 되게 정성을 들이고 남편 집밥도 그래도 잘 해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더 행복하게 좋은데 여행도 많이 다니고 남편이 더 많이 사랑해주고 이래요. 근데 저도 약간 몸이 아팠을 때 번아웃이 왔던 것 같아요. 몸이 아프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하기 힘들고 그냥 정말 다 놓고 떠나고 싶고 그래서 정말 많이 너무 오래 아파가지고 남편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해서 한 3일이라도 어디 여행을 다녀와라. 이제 떠나서 모든 거 다 잊고 저는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애들을 뭘 해주지 빨래 청소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힘들었었어요. 제가 항상 다 해야 된다는 그게 있어가지고 정신줄을 놓으시지를 못했어요. 맞아요. 못하시는구나. 네네. 아, 그거 근데 다른 집은 그 헐렁하게 사는데 더 행복해 네, 맞아요. 보이고 네. 사실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것 같아요. 헐렁하게 살아야. 저는 아이들을 더 책도 많이 읽어주고 아. 놀아주기도 많이 하고 똑똑하게 키웠는데 이제 남편이 저한테 현타를 줬는데 다른 집 아이보다 저는 더 열심히 살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제 그렇게 현타를 줬을 때 그때 정말 번아웃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열심히 살면 삶이 더 좋을 것 같잖아요. 느낌이. 근데 세상은 안 그렇죠. 근데 나는 그것을 인정을 못하니까 계속 열심히 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요거를 그 정재승 그 뇌과학 박사님이죠. 그분이 어떤 프로에 나와서 해주신 건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위인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베토벤, 뭐 빅토르 위고 같은 대문호, 대작가,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여러 사람들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역시 위대한 사람으로 꼽으시는 분이 네. 딱 좋아하시는 게 드러나. 네. 문학이나 이런 걸 좋아하시니까 네. 문학 예술. 그쪽 사람들을 딱 잡아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사람들마다 위인을 얘기하라 그러면 아마 자기 성향이 튀어나올 것 같아요. 누가 위인이신가요, 기피디님은? 물어보도록 하죠. 네네, 기피디님 먼저 궁금해요. 저는 그 지도자들 중에서 이게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예를 아니면 들면? 뭐 발명가나. 근데 저는 에디슨은 별로 안 좋아하니까.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떠올리게 되는데 뭐 간디 이런 사람을 떠올리게 되거든요. 네네, 누굴 지도자. 떠오르세요, 잔다르크님? 아, 저는 세종대왕. 있죠. 네. 누구님? 저는 저거 보면서 만류인력 뉴턴. 뉴턴이 생각이 났어요. 뉴턴. 네네. 어떠셨어요? 전 뭐 아는 위인이 없는데 그래도 버핏, 잡스, 그러니까 그렇군요. 사업가나 오프라 이런 사람들이 정말 튀어나오잖아요. 다르네요. 네, 그러니까요. 다 다를 수 정말. 있죠. 그래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네, 지금 네. 말씀하시는 순간.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왜 열심히 살아요? 근데 그거부터 좀 묻고 싶어요. 왜 열심히 사셨어요? 그 번아웃 오기 전에. 생각 없이 사는 네, 생각 없이, 거잖아요. 네. 직장 생활 해봐요. 제가 9 to 6 봤을 땐 해보세요. 아니야, 마린님 열심히 사시는 분이야. 아니라고 자꾸만 얘기하시는데 열심히 네, 하시는 맞아요. 분이거든요. 투자도 열심히 하고 계속 종교 생활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아이도 열심히 키우고. 맞아요. 네. 네, 제가 사실 최근에 정의를 내렸어요. 친구하고 앉아서 열심히 사는, 그러니까 내가 보는 나의 모습과 다른 사람이 보는 나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가. 나는 왜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은 난 왜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는가. 네, 정의를 내렸어요. 네.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저의 기준은 하기 싫은 것도 하는 걸 열심히 산다라고. 근데 저는 하기 싫은 거 안 하거든요. 네, 네. 근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냥 가장 실예를 들자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했을 때 상당히 두려움을 느껴요. 근데 저는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저를 봤을 때 열심히 산다. 많은 사람을 만나니까. 근데 저는 즐긴다. 네, 그러니까 네. 그게 열심히 산다와 제가 느끼는 열심히 산다가 다르다라는 거. 그럴 수 있겠네요. 정의를 내렸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네네. 항상 언어에서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각자가 느끼는 거죠. 네. 맞아요. 기피디님 열심히 사신 적이 있으셨나요? 아시잖아요. 왜요? 질문이 열심히 가죠. 넌 언제 열심히 살았니? 뭐 이러네. 그러네. 딱 지적을 해주세요. 역시 그런 시선을 어감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건 비님도 하기 싫은 거 아니에요. 안 하시잖아요. 확실하세요? 네. 하기 싫은 건 안 하시죠. 네. 그렇게 보세요, 저를? 그러니까 이것도 기준 따라 다른데 사실 그 기준이 무엇이냐는 각자한테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 기준이 뭔 것 같으세요?
퀴즈를 낸다. 아, 그러네. 그 되게 기준조차도 어려워. 다르네. 네, 제가 얘기 드릴게요. 제가 볼 때는 하기 싫은 거 안 하는 건 비슷하신 것 같아요. 관계에 있어서 뭐 너무 뭐 굳이 맞춰서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거고. 아, 이렇게 네. 보잖아요. 네. 이게 조금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게 제 내부적으로는 하고 싶고 말고의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이걸 할 필요가 있고 없고예요. 아, 네, 그러니까 네.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전 컴퓨터 엔지니어였는데 굳이 인간관계를 열심히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냥 네. 그 조직 내에서 크게 문제만 없으면 되는 거고 사장 마음에 안 들면 사장 갈아치우면 되는 거지 복잡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랬던 거지 네. 그게 호불호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제가 했던 공부들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서 했느냐? 제가 와우. 영어 되게 못했다는 얘기 종종 드리는데 영어가 그럼 좋아서 열심히 했느냐? 아니에요. 필요해서 필요해서. 했던 거지. 네. 그러니까 제 기준은 필요 유무예요. 아, 그러면 다시 질문할게요. 왜 열심히 사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라니까 네. 필요하다고 보여졌기 때문에 아. 내가 살아가는데 이게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가 기준이지 좋아한다, 하고 싶다 이건 제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렇군요. 물론 취미생활 할 땐 그렇게 가죠. 그죠, 그죠. 그건 뭐 당연한 거고. 어떠셨어요? 왜 열심히 사시고 계세요? 지금도 열심히 사시는데. 네. 아, 저는요? 네. 그냥 열심히 사는 게 재미있었어요. 아. 회사 생활 하는 게 재밌었고, 힘든 일을 저는 남을 도와주고 나면은 저 때문에 그냥 행복해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게 뿌듯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뭐 반대표 할 때 이제 비누 수업 같은 거를 하게 될 때도 저 혼자 밤새서 그 레시피를 쫙 적어가지고요. 네, 다음날 갖다 주면 그거를 딱 복사해가지고 다 한 20명 나눠줄 때 그 뿌듯함? 그런 기쁨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누구한테 뭔가를 이제 해주면 네, 뿌듯하시구나. 제가 힘들어도 몸이 아프고 힘들고 그래서 해도 아이한테 남편한테도 그렇게 하시는구나. 네, 그러시네요. 그렇죠. 너무 남편도 맛있게 밥을 먹어주고 아이들도 제가 책 읽어줄 때 행복해하고 그런 거에 되게 보람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스타일 배우자분이 저 같은 스타일이셨으면 밥을 안 해주셨을 수도 있어. 아니 번아웃이 먼저 왔을 수도 있고. 저는 식사하고서 맛있다는 표현은 거의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저희도 하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그냥 다 드실 뿐이죠. 다 드시니까 뭐 그냥 다 먹지도 말하지 않아요. 않아도 정말요? 먹는 거 거부하시고.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참 왜 열심히 사냐는 다 어떻게 보면 내 주관이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객관이라는 게 없는 것 없어요.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열심히 사는 거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주관이 바뀔 수 있잖아. 의미 없게. 뭔가 이건 아니게. 그러면 그때 갑자기 현타가 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